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사용법 세 번째 이야기, 지붕이 고릴라를 같이 읽어볼게요. 고릴라는 왜 지붕 위에 있을까요? 지붕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붕이 고릴라. 학교에 가는 건 언제나 힘들어. 오늘도 현수는 하마터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똥에 맞을 뻔했어. 학교 가는 길목에 고릴라가 있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붕 위에 있지. 도망친 생명 장난감이야. 고릴라는 지붕 위에서 똥을 던져. 사람들이 쳐다보면 우우 소리를 지르며 마구 주먹을 휘둘러.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가곤 해. 현수 여자친구인 민지도 가방에 똥을 맞을 뻔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 누구도 현수만큼 운이 나쁘지는 않았어. 현수는 머리에 정통으로 똥을 맞았거든. 그것도 2번이나 말이야. 2번이나 고릴라 똥을 맞은 채로 교실에 들어가야 했어.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는 항상 하늘을 쳐다봐야 해. 언제 똥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현수는 잘 넘어지기 때문에 땅을 잘 보면서 걸어야 하는데 똥을 피하려면 또 하늘도 쳐다봐야 하니까 시간이 2배로 걸려. 그래서 현수는 지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현수가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이 얼굴을 찡그렸어. 오늘도 고릴라 핑계를 댈 거니? 아니요. 그럼 오늘은 왜 늦었지? 엄마가 깨워주지 않았어요. 넌 엄마가 없잖아. 현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 이젠 있어요. 어제 엄마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처음이라서 깨우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일부턴 틀림없이 깨워줄 거예요. 제발 그러길 바란다. 선생님은 퉁명스럽게 말했어. 현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 현수는 자리로 들어가다 말고 손을 들었어. 선생님, 오늘 비가 올까요? 창밖엔 해가 쨍쨍 빛나고 있었지. 선생님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저렇게 해가 쨍쨍한데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냐고? 미안하지만 질문은 그만하고 이제 제발 자리에 가서 앉아라.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도 아닌데요, 뭐. 현수는 돌아서서 자리로 들어갔어.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갑자기 비가 오면 엄마는 우산을 가지고 현수를 데리러 올 거고 선생님은 현수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자리에 가서 앉는데 짝꿍 민지가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 아예 등을 돌리고 있었어. 안녕? 이라고 현수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대꾸도 하지 않았어. 현수는 민지에게 조그맣게 말했어. 오늘 우리 엄마 보여줄게. 정말? 민지는 현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활짝 웃었어. 현수는 민지가 다시 친구로 돌아와서 기뻤어.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엄마를 자랑하고 싶은 거였어. 그때 누가 현수 등을 연필로 콕 찔렀어. 돌아보니 뒷자리에 정태성이 씩 웃고 있었어. 아침에 엄마가 깨워주지 않았다고? 내 엄마 불량품이구나? 정태성의 웃는 얼굴이 현수를 너무도 불안하게 했어. 점심시간에 현수는 갑자기 날아온 토마토에 맞았어. 정태성이 책상 위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 으하하하하, 난 파란 사냥꾼이다. 강현수 엄마 같은 불량품 장난감들을 잡으러 다닌다. 정태선 손에는 먹다만 토마토가 야구공처럼 또 하나 들려 있었어. 정태성은 키도 크고 힘도 세. 그런데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을 괴롭혀. 또 급식에 싫어하는 토마토가 나오면 주머니에 숨겼다가 현수처럼 작은 아이들에게 던져. 퍽 머리에 맞히고는 주먹을 흔들면서 막 웃는 거야. 현수 책가방을 버스 위로 던져버려서 현수는 가방을 찾느라 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적도 있었어. 사냥꾼한테 잡혀간 불량 장난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정태성은 손에 든 토마토를 꽉 쥐어서 퍽 터뜨렸어. 토마토가 터지면서 즙이 줄줄 흘렀어. 현수는 소리쳤어. 내 엄만 불량 장난감이 아니야. 내 엄만 불량품이야. 거짓말이야. 내 엄마 멋지고 좋아. 엄마가 아침에 깨워주지 않으면 불량품인 거지. 그리고 너 어제 입은 옷을 오늘도 입고 왔잖아. 그것만 봐도 내 엄마는 불량품이야. 깨워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엄만 그런 거랑 상관없어. 현수가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정태성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어. 엄마는 아이를 돌보라고 있는 거야. 청소랑 빨래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면 만들어주고 뭐든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엄마야. 아침엔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밥 차려놓고 날 깨워줘야지. 그게 아니면 엄마가 왜 필요하냐? 너는 엄마를 알지도 못하잖아. 나도 아빠가 새로 나온 엄마 사줬어. 내 엄마는 날 일찍 깨워줘. 청소도 잘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새 옷과 양말도 챙겨놓고. 그걸 못한다면 불량품이지. 사냥꾼들한테 말해서 잡아가라고 해야 하는 거야. 정태성이 크허헉 콧소리까지 내며 마구 웃었어. 민지가 현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 저런 애 얘기는 무시해버려. 쟤는 자기 집 생명 장난감도 엄청 괴롭힌대. 너무 끔찍해. 현수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수업이 끝나고 현수는 민지랑 함께 집으로 갔어. 집에 돌아오면서 현수는 걸음이 무거웠어. 현수는 정태성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속으로 걱정되었어. 진짜로 엄마가 잡혀갈까 봐. 그렇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엄마는 현수의 마음에 꼭 들었으니까. 집에 도착하자 현수는 언제나처럼 열쇠를 꺼내 문을 열으려고 했지. 그러다 갑자기 웃었어. 깜빡 잊었네. 엄마가 집에 있는데. 현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초인종을 눌렀어. 자기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게 기분이 이상했어. 하지만 기분 좋게 이상했지. 현수는 민지를 보고 웃으며 문을 열리기를 기다렸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 현수는 다시 한번 조금 세게 초인종을 눌렀어. 엄마가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어. 엄마 있는 거 맞아? 민지가 조금 실망하며 말했어. 내가 언제 오는지 몰라서 그래. 현수는 얼굴이 빨개졌어. 다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 집은 아주 깨끗했어. 식탁엔 우유와 과자도 놓여 있었지. 봐, 엄마 있잖아. 현수는 활짝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 그런데 어디 있어? 민지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 현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보았어. 엄마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 엄마, 내 친구 민지랑 같이 왔어. 엄마는 현수를 보고도 표정이 없었어. 현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가워하며 좋아할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보고만 있었어. 현수 가슴에 빵빵했던 바람이 피시시 소리를 내며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 처음이라 그런 거야. 현수는 뒤에서 들여다보는 민지에게 변명하듯 말했어. 현수는 민지랑 같이 엄마가 차려놓은 간식을 먹었어. 그리고 거실에서 숙제를 했어. 그러는 동안에도 엄마는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현수와 민지가 집안을 돌아다녀도 엄마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오늘 숙제는 우리 가족을 그리는 거야. 선생님은 가족이 가장 행복했을 때의 모습을 그려오라고 했어.
현수는 가족에 할아버지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 민지는 그림을 그리다가 방을 보며 말했어. 내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아. 현수는 손에서 크레용이 툭 떨어졌어. 정태성이 학교에서 한 말이 머릿속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뭐가 이상한데? 원래 생명 장난감들은 깨어나서 처음 본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잖아. 그런데 내 엄마는 안 그러는 것 같아. 현수의 고개가 푹 수그러졌어. 민지가 말했어. 미안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조립도 제대로 했고 엄마 사용법에 나오는 대로 다 했는데 말이야. 그럼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해. 싫어. 엄마랑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내 가슴이 마구 뛰었는걸. 다른 엄마는 필요 없어. 깨어날 때 널 못 본 건 아닐까? 아니야. 엄마도 분명히 날 봤어. 민지가 한참을 곰곰이 생각했어. 그러다 말했지. 알았다. 내 엄마가 왜 이상해졌는지 알겠어. 뭔데? 내 엄마 옷. 엄마한테 아빠 옷을 입혀놔서 엄마가 화난 게 아닐까? 엄마는 아빠의 커다란 옷을 입고 있었어. 엄마한테 맞는 옷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 사용법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어디 봐. 현수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엄마 사용법을 꺼내 보여주었어. 민지가 소리내어 읽었어. 엄마는 완벽한 제품입니다. 깨어나기가 제대로 되었다면 엄마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알아서 집안일을 합니다. 엄마는 청소, 빨래, 요리 등 집에서 필요한 모든 힘든 일을 완벽하게 대신해 줍니다. 만약에 엄마가 물어뜯거나 기어다니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즉시 사냥꾼 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널 물어? 아니. 엄마가 기어다녀? 아니. 내 연필을 부러뜨려? 아니. 그럼 완벽한데? 에휴, 나도 모르겠다. 아차, 이러다 숙제 못하겠다. 빨리 그림 그리자. 민지가 말했어. 현수는 민지가 엄마를 그리는 걸 보았어. 그래서 자기도 엄마를 그리기로 했어. 이제 현수도 엄마가 있잖아. 민지는 꼬불꼬불 머리를 한 엄마 얼굴에 환한 웃음을 그려 넣었어. 이건 100점 맞은 내 시험지를 보고 우리 엄마가 기뻐하는 거야. 현수도 엄마의 얼굴에 웃는 모습을 그리려다 멈췄어. 생명 장난감은 웃지 않잖아. 현수는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았어. 더는 민지에게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우리 그냥 나가서 놀자. 그림 아직 안 끝났는데? 색연필 사는 걸 잊었어. 아빠가 사다 놓으려 했는데. 현수가 일어나자 민지는 왜 그러는지 몰라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 공원을 지나 문구점 앞에 이르자 파란색 트럭이 골목에 서 있었어. 피노키오가 그려진 파란 사냥꾼 차였어. 트럭 빈칸의 철망 사이로 사냥꾼들이 수거한 생명 장난감들이 보였어. 한쪽 눈이 없는 고양이, 다리가 없는 기린, 파란색 피로 물든 토끼. 수거된 생명 장난감들은 좁은 철망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어. 무척 슬퍼 보였어. 파란 사냥꾼들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어. 지붕 위에는 고릴라가 있었어. 사냥꾼들이 지붕 위에 거의 올라갔을 때 고릴라는 사라졌어. 고릴라가 사라져 간 쪽에서 희미하게 고릴라 발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잠시 뒤 고릴라는 반대편 지붕에서 나타났어. 파란 사냥꾼들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댔어. 현수와 민지는 반대편 지붕에 나타난 고릴라를 올려다보았어.
발소리 들었어? 얘들이 그러는데 저 고릴라 마음이 생겨서 무거워진 거래. 그게 정말일까? 현수는 고릴라만 바라보았어. 민지가 말했어. 저 고릴라 정태성네 고릴라였대. 어쩌다 지금은 지붕 위에 살게 됐을까? 고릴라는 물끄러미 현수와 민지를 내려다보다가 뒤돌아서 지붕 너머로 사라졌어. 세 번째 이야기 재밌었나요? 정태성의 생명 장난감이었던 고릴라는 왜 지붕 위에 살게 됐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이야기 파란 사냥꾼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